자,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? 염정석 부산 MC 야구 해설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나와 계시죠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. 그 롯데자이언츠 와 이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제까지 6경기를 치렀는데 단 1승입니다. 위원님이 그 1승 중계하셔서 너무 대단하시고요. 경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정말 마지막 힘을 발휘해야 될 시기, 그죠? 네네. 좀 팀 분위기 다 잡아서 정말로 이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줘야 될 시기인데 정말 정반대였습니다. 집중력도 없는 것 같고 벤치에서 뭐 선수 전체 다 봤을 때 이게 과연 마지막 스포트 하는 팀이냐 할 정도로 저희가 뭐 멀리서 보긴 했지만 TV에서 보긴 했지만 마지막 힘을 내야 될 때 오히려 푹 처지는 듯한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었습니다. 예. 결국 8년 연속 가을 야구 탈락을 확정했는데 이제는 통렬한 반성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.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수비 부분에서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계를 보여줬었지. 8월에는 한 경기에 5개 실책을 쏟아낼 정도로 수비력이 흔들리기도 했는데 롯데의 수비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그러니까 이제 부상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네네. 오히려 백업에 가까운 선수들 그리고 좀 도와줘야 될 선수들이 오히려 주전으로 나오면서 또 좋은 모습들 보였던 거. 네네. 그러니까 내년 시즌을 바라보면은 뎁스가 아주 좋아졌다는 거는 참 칭찬할 만한 모습이었는데 뭐 결국에는 이 모든 흐름은 주전 선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예예예. 롯데 자이언츠의 유격수가 누구, 이루수가 누구 이런 네네. 주전이라는 이게 필요한 건데 이 전체적으로 1년을 이끌어주는 어떤 내야수가 없었다. 좀 가격이 부진한 게 길어지고 네네. 수비가 에러가 또 많으니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포지션에 많은 선수들이 나타나긴 했지만은 네네. 결국엔 이끌어주는 내야수가 없었다는 게 실책도 좀 많이 나오고 뭐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예, 백업 선수들은 굉장히 좀 성장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포지션엔 이 선수다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선수는 사실 나타나질 않아가지고 그게 나타나길 바랐던 많은 팬들의 기대는 좀 내년으로 좀 넘겨야 될 것 같고 투수 부분 얘기를 좀 해보면 박세웅 선수 정말 초반에 잘해줬거든요. 위원님도 기대가 많았고 그런데 올해 또 여기까지입니다. 그리고 5선발 역할을 했던 이민석 선수도 그렇고 일단 국내 투수 2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박세웅 선수는 먼저 뭐 우리가 뭐 알다시피 9승까지 연속으로 쭉 거두면서 네네. 20승 이상의 이뤄갈 수 있는 20승이요? 나타났다고. 박세웅 선수도 이제는 경험 면에서는 뒤지지 않거든요. 네네. 예. 그러니까 뭐 항상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한번 라디오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. 네네. 박세웅 선수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.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선수라고 봅니다. 네네네. 그러니까 한 게임 두 게임 안 좋았을 때 그걸 빨리 탈피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올 시즌에도 그런 게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. 뭐 연승을 하는 이 시점에서 또 연패가 쭉 들어가면서 좀 부족한 경기력 그러니까 투구 내용이 안 좋았던 경기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. 예. 이게 결국 기복인데 경험이 그렇게 많은 선수가 결국에는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피칭을 좀 오래 한다는 거는 네네.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족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. 예. 네네. 근데 한때 팬들이 또 내년 시즌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피칭 내용을 또 보였다는 것. 네네. 그것도 좋았는데 요것도 이민석 선수도 이제 5선발을 차지하려면 조금 내용면은 1, 2선발보다는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좀 기복이 좀 덜한 이런 피칭 내용은 보여야 되거든요. 네네. 수비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민석 선수가 5선발로서 한때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다는 걸로는 내년 시즌이 좀 이렇게 밝아 보이는데 어쨌든 한 시즌 이렇게 봤을 때 이민석 선수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 2025년 예.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이어서 외국인 투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벨라스케즈는 당연히 재계약을 안 하겠지만 감보아 선수는 위원님 보기에 어떠신지. 제가 그냥 보기에는 파이어블러 자완 투수는 맞습니다. 그런데 사실 투구 폼도 좀 단조롭고 네네네. 올해 어떤 무브먼트도 사실은 아주 단조롭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
스피드가 154, 5, 6, 7 나오면서 뭔가 힘으로 타자들을 압도하는 경우에는 참 안 맞고 그죠? 네네. 실점 적게 하고 하는 모습이었거든요. 근데 경기 후반부 보면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. 없거든요. 그렇지. 예. 스피드 자체가 140km 후반까지 떨어지면서 150 초반 뭐 후반부에는 그렇게 던졌거든요. 네네. 근데 그렇게 던질 때 좀 많은 안타를 맞으면서 실점이 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. 구단에서도 이게 올 시즌만 딱 돌아봤을 때 내년 시즌 계약을 한다 안 한다 구단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구단도 아마 그런 내용들을 볼 겁니다. 네네. 시즌 초반에 그리고 시즌 후반부 가면서 좀 떨어지는 구위, 체력 이런 거는 구단에서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만한 투수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? 예. 외국인 선수는 복불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. 그래서 저는 이걸 쉽게 놓고 다른 선수와 계약한다 그것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구단이 조금 예. 골머리를 앓을 것 같아요. 예, 벨라스케스한테 감보아 선수. 호되게 당하다 보니까 진짜 감보아를 내보내야 되나 약간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유 예 역대급이에요 벨라스케스는 진짜 아유, 다른 외국인 투수 아무도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. 정말 야. 중요한 시기 임팩트 있게 해줘야 되는 예. 시기 와. 정말 임팩트 있게 못했거든요. 야 4억을 주고 데려온 외국인 추격조 패전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근데 이러니까 이제 중간 개투도 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꾸 선발이 무너지니까 사실 홍민기 선수와 윤성빈 선수 이 파이어볼로 두 명의 활약이 굉장히 놀라웠는데 일단 홍민기 선수 시즌 아웃이 됐고 윤성빈 선수는 계속 좀 성장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? 오민기 선수는 조금 더 스태미너를 키워야 되겠죠. 그죠? 네. 중간에서 150km 이상의 볼을 던지면서 조금 더 긴 시즌을 큰 기복 없이 던져줄 수 있는 어떤 스태미너를 좀 키워야 될 것 같고요. 네네. 정말 좋은 자원이 될 것 같고 윤성빈 선수는 우리가 정말 오랜 기다림입니다. 그죠? 150km 중반 후반대 볼을 던지는 선수가 참 제구만 좀 괜찮아지면 이게 정확한 제구력보다는 스트라이크 비율만 좀 높였더라면은 얼마든지 1군에서 뭐 선발이든 중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선수였는데 올해 그래도 그 빛을 봤습니다. 네네. 내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밝아 보이는 선수인데 뭔가 부족함은 있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될 겁니다. 네네. 그 부족함이 내년을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투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네. 그러고 타자들도 부진했습니다. 특히 8월 이후 급격하게 타선의 힘이 떨어졌는데 롯데의 주축 선수들이 젊지 않습니까? 근데 에버리지가 확실하지 않은 선수들이라 좀 아쉬웠을까요? 그게 참 통계라는 게 무섭습니다. 방망이 거꾸로 잡고 쳐도 3할을 칠 수 있는 선수다 하는 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. 예. 네. 그게 뭐 똑같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에버리지라는 거는 그냥 1년 가지고 2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예. 롯데의 유격수가 누구다.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윤나고 황선 이 선수들도 그냥 1, 2년 보여준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야 되고 롯데의 미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어떤 커리어의 3년, 5년 이렇게 커리어 하이를 기록해 준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롯데로서는 희망은 가지지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일조를 했다 생각이 되거든요. 예. 체력과 스태미너를 키워서 어떻게 보면 내구성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이 선수들이 주전으로서의 자리를 좀 굳건히 지켜줘야 팀 전체적으로 백업 선수들 그죠 그리고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올리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. 이 선수들이 좀 그러니까 부상 없이 한 시즌을 보낼 수 있는 시즌을 내년에는 좀 만든다면 좀 더 튼튼한 탄탄한 어떤 타격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러니까 윤건왕손이 2년 차에서 그 유리천장이라고 하죠. 타 팀의 그 완벽한 주전으로 적응하는 데는 실패한 것 같은데, 근데 작년에 그 윤건왕손 이미지를 장두성, 김동혁, 이호준, 한태양, 박찬영 선수 등등 이런 선수들은 확실히 좀 가능성은 인정받는 해.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뎁스는 좀 좁혀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세요? 시즌 후반부를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다운돼 있었지만 네. 시즌 전반부에 사실 이 중요한 시기에 한 2명의 선수가 빠지고 또 중요한 시기에 또 다른 2명의 선수가 빠지고 이러면서 사실 올 시즌에 전체적으로 윤나고 황선 이 선수들이 같이 베스트 라인업에 들어가는 경기가 진짜 손꼽을 정도로 네. 적었거든요. 이 선수들이 얼마나 이제 부상 없이 해주느냐가 틀리는데 이 선수들을
대신해서 들어갔던 선수들 말씀하신 대로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윤나고 광선 이 선수들은 부상을 줄이면서 뭔가 팀의 주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둥을 잡아줘야 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백업 요원들이 너무너무 필요할 때 잘해줬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따로 저 예. 유튜브로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. 예, 염종석 알겠습니다.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